안녕하세요. 고품격 주식 스타 이소구입니다. 오늘은 반등이 8일 만에 들어왔죠. 오늘 9일째 되는 날 저점을 찍으면서 어느 정도 반등이 들어오면서 이거 어느 정도 올라설 건가에 대한 궁금증 많이 있으실 것 같고요. 특히나 이 D램 관련해 가지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하락이 컸죠.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IT 전반 종목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투자 전략으로 제가 문자 보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정도 하락했습니다. 급락이 있죠. 그런데 마이크론은 D램, 우리나라 하이닉스, 삼성전자 만드는 것이 D램이죠. 이 D램가 하락 문제 때문에 이슈가 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급락했어요.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전반적으로 하락 마감했는데 마이크론은 약보합 나름 선방했다라는 내용.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바닥 잡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기초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어서 우리나라 증시 어제 흐름을 보면은요, 어제 하락 마감했죠. 깊숙한 하락이 이틀 연속 있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중국의 경제지표 실망감,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이슈, 그로 인한 투자심리 악화. 이것이 표면적인 이유인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주변 국가에 비해서 훨씬 더 약했다라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요, 우리나라 문제가 더 있었다라는 부분, 코로나 확산세, 이 부분, 반도체 논란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로 인해서 환율이 급등했죠. 환율이 급등하면서 외국인의 선현물 매도가 수급 부분에 있었다라는 거. 요것을 잘 보셔야지 돼요. 요 부분을 같이 살펴보면서 가보죠.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인데요. 어제 1180원 근처, 오늘 아침에도 1180원 근처까지 갔다가 오늘 종가, 물론 역외 환율에서는 약간 변할 수 있습니다만 역외 환율은 미국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쭉 내려오면서 1170원 아래로 내려옵니다. 어제 슈팅 구간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 하이닉스 매수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러한 요건이 환율이 급등, 그로 인해서 외국인 선현물의 매도가 수급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수급 동향 잠깐 보죠. 어제 외국인 4,200억, 다만 선물에서는 약간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부분, 요게 이제 체크 포인트인데요. 바닥 국면 더 이상 위로 슈팅은 나오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렇다면 외국인도 여기서 선물 그리고 주식도 매도세는 피크를 지났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외국인의 매도는 어느 정도 절정을 지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 바닥 국면에서 반등 가능성을 보고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문자를 드렸다라는 거죠. 다만 오늘 장 초반에 오전에 단기 급락, 최근에 계속 내려왔잖아요. 그에 따른 반대 매매, 미수라든가 신용, 이것을 오늘 반대 매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변동 가능성이 있을 테니 참고해서 그 매물 나올 때 저가에서 받는 매매를 하는 것이 좋을 거다라고 오늘 전략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장중 흐름을 잠깐 보시죠. 3분봉의 흐름입니다.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갑자기 매물이 나왔죠. 그래서 바로 들어 올렸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신용이라든가 미수의 반대 매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후 어느 정도 반등이 들어왔고 우려감으로 약간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나쁘게만 볼 거냐? 아니에요. 단기 매물을 오늘도 위에서 이익 실현 물량 혹은 뭐 손절 물량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단기 매물 소화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다만 수급에서 놓고 보면은요. 아쉬운 것이요. 이 금융투자와 연기금의 매매예요. 금융투자와 연기금. 여기 보시면은요. 연기금과 금융투자가 박스권 매매를 했었거든요. 11일, 12일. 매수가 금융투자에서는 좀 들어왔었죠. 그런데 연기금이 안 들어왔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금융투자와 연기금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바탕을 주었죠.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이요. 11일, 12일이라는 부분 잠깐 보시죠. 11일, 12일 바로 이날입니다. 이날과 이날. 즉 금융투자 쪽에서는요. 계속 이 하단부에서는 매수하는 박스권 전략을 계속 폈거든요. 연기금도요. 그런데 요번에 금융투자 쪽에서는 그래 이제 박스권 하단이야 했는데 연기금이 안 도와줬네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쭉 떨어집니다. 이유야 어떻든 수급적인 부분에서요. 다만 오늘 저가에서 매수가 쭉 들어오는 흐름으로 놓고 보면은요. 한 단계 레벨 다운된 박스권 흐름이 당분간은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3200선은 한번 보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IT 전반적인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그 가운데 아침에 문자 드렸었던 투자 전략 부분 한번 보면은요. 그 중에 전일 대부분의 종목이 어제죠. 하락세를 보였는데 백신 관련주 홀로 강세를 보였다. 요것은 SK바이오사이언스 지금 옆에 보시는 종목이요. 계속 올라갔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계속 올라갔어요. 8월 10일 정도.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7월 27일 정도부터 계속 올라왔어요. 이거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2,000명까지 갔다 오니까 우려감이 있고 국내 백신 생산도 가능하다. 국내산 백신도 만들 수 있다. 이런 흐름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올라간 거죠. 그런데 이러한 흐름 안에서 백신주는 위로 오버슈팅 구간, 단기 슈팅, 과매수 구역으로 들어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 일단 고점 부담에서는 좀 매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었고요. 다만 삼성전자 옆에 보시면은요. 오늘도 물론 하락 마감했지만 저가에서는 매수가 들어오면서 기술적 분석에서 놓고 보면은요. 긴 하락 흐름 이후에는 이렇게 십자 도지가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반등 가능성, 추세 전환 가능성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추가 하락은 멈춘 상태죠. 거기다가 SK하이닉스 보시면은요. 이미 저점을 잡았죠. 그리고 오늘 장중에 뭐 10만 5,500원까지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즉 이외의 하락 종목, 특히나 이 IT, 반도체 관련주들은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다고 판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전에 단기 급락에 따른 반대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장 초반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해서 그때 기다렸다가 매수해라. 이런 관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반등은 낙폭과대 종목이 먼저 들어올 것이지만 이 기간 이후에는 주도 종목, 업종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 이 부분을 찾아서 종목 교체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바닥 국면에서 턴 해이되는 종목이 하이닉스입니다. 대장주로 나선 것이요. 삼성전자보다는 D램 이슈가 100% 바로 이 하이닉스에 몰려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11만 원은 넘어서는 11만 5천 원 선까지도 가능한 영역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 다만 중간에 10만 6천 원, 11만 원 이 정도 되는 1차, 2차 저항대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 넘어서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5일선이라든가 아니면 7만 6천 원, 그 다음에 7만 7천 원, 7만 9천 원 이렇게 저항대가 있어요. 하지만 7만 9천 원까지는 일단은 가서 그 이후에 추가 상승을 할지 아니면 조정을 보일지 다시 내려올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흐름이 아닐까라고는 생각입니다. 더불어서 LG전자 보시죠. 상대적으로 나름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보다는 완화된 흐름이죠. 같은 IT 영역이기 때문에 하락은 같이 했지만 나름 양호한 흐름이고요. 전장 부품 관련주이기 때문에 이 D램가 하락에서 약간은 회피된 흐름이에요. 다만 나스닥이 전반적으로 다른 S&P 500이라든가 다우지수보다는 약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에 따른 흐름 연동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삼성전기 보시죠. 같은 맥락의 흐름이죠. 같은 맥락의 흐름.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도 지금 17만 5천 원에서 19만 5천 원에 박스권 흐름이 예상되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점은 잡은 듯 합니다. 하지만 올라가면서 하락 추세대가 있기 때문에 16만 원과 17만 원 여기에 저항대가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서 보시고요. LG이노텍 엄청 떨어졌습니다. 이거 왜 그랬을까요? 애플, 나스닥 연동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걸 소위 관통형이라고 합니다. 관통형. 전일의 급락 흐름을 반 이상 회복하는 흐름에서 추세 전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면은 추가 반등 가능성 일단 22만 원 선은 한번 보지 않을까. 그리고 23만 원 단계적으로 가능성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LG 디스플레이 한번 보시죠. 디스플레이 업황 이제 고점 지났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 먼저 나왔거든요. D램가보다는요. 하지만 이제 자리 잡고 반등하는 흐름 안에서 놓고 보면은 23,000원 그리고 25,000원에 추가 저항선 여기까지는 반등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보시고 접근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미소 전략이라고 해서 제가 문자를 드려요. 미소 전략. 그리고 멘트에 미소를 드리는데요. 일단 이러한 점에서 놓고 보면은요. 단기로는 바닥 국면에서 반등 가능성 여전히 보고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외에 경기 민감주라든가 소재 아니면은 뭐 건설 기계, 건설, 금융주 이들 종목 경기 민감주죠.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그동안 하락을 이끌었었던 이 IT 전반적인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시장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그러면은 어떻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주가 지수를 환율과 더불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3200선 요게 한번 걸리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매물 소화 있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면 다시 쌍바닥을 그으러 한 번 더 내려올 것이냐 요 가능성이 있는데요. 여기서 중심적인 부분은 3200을 일단은 한번 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이 부분은 환율과 더불어서 봐야 돼요. 외국인 매매 동향과 거의 연동되는데요. 환율은 완전 오버슈팅 국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여기서 1880원을 돌파해서 1200원 가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도 딱 저항대에 딱 맞고 두들겨 맞고 내려오는 흐름이고요. 그래서 일단 1160원, 50원 여기 사이는 한 번쯤 볼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지수는 연동해서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하락이 한번
1%, 2% 정도 내려온다면 코스피 지수는 반대로 위로 1%, 2% 점진적으로 올라갈 가능성. 그러면 3,200은 일단은 한번 보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위로 올라갈 건지 아래로 다시 내려와서 더블 바텀, 즉 쌍바닥을 이룰 건지 이거에 대한 부분을 한번 놓고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오늘 시장 전반에 대한 뷰, 오늘 아침 투자 전략으로 제가 회원들께 전반적으로 문자를 보내드렸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IT 대형주단을 기본으로 그러면 어떻게 매매할 것인가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기회에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경기 민감주단이라든가 다른 종목군에 대해서도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